안녕하세요. 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링컨 대통령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링컨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의 한 명이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워서 다 외우고 있는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그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연설이 또 유명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은 또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링컨 대통령 그러면 턱수염이 생각이 나고 또 정직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링컨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수염은 사실 본인이 결정해서 기르기 시작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 50살까지는 단 한 번도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었는데 이 수염을 기르게 된 거는 단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뉴욕에 사는 11살 소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소녀가 이 링컨을 응원하면서 수염을 기른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는 조언을 편지로 했다고 해요. 그레이스 베델에 의하면 링컨의 인상이 날카로워 보인다면서 만약에 수염을 기른다면 훨씬 부드러워서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권이 없을 때이긴 하지만 여자들이 수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들을 닥달해서라도 수염이 있는 링컨에게 표를 던질 거다라는 이런 이유까지 상세하게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깔끔한 인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턱수염을 기른 정치인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링컨은 자신을 생각해서 편지를 보내준 그 소녀가 아주 고마웠고 그래서 진지하게 답장을 보냈고 소녀의 조언에 따라서 정말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럼 한번 수염이 없는 링컨과 수염이 있는 링컨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갈까요? 네, 또 수염이 없을 때는 어떠세요? 조금 날카롭긴 하네요. 그러고 굉장히 낯설어요. 그쵸? 그렇다면 수염을 길었을 때 링컨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그리고 훨씬 부드러운 링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후 링컨은 실제로 39.8% 거의 40%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우연이었을지라도 이 수염을 기르게 됐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면서 이렇게 한 소녀의 이야기를 존중했던 링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됐고요. 심지어 당선된 후에 링컨은 그 편지를 보냈던 그레이스가 사는 웨이스필드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소녀와 만났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수염을 기르는 것이 별로 보편적이지 않고 표를 깎아먹는다라고 얘기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링컨은 암살당할 때까지 깎지 않고 수염을 길렀고요. 그래서 링컨 하면 수염이 생각날 정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이 소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두 사람의 만남을 기념하는 동상까지 세워졌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동상인지 보고 갈까요? 네, 바로 이 동상이 웨스트필드에 세워진 링컨과 소녀의 만남을 기념한 동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링컨 하면 처음 생각나는 게 수염이었는데 또 링컨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정직이죠. 링컨의 가장 큰 자산이 정직이라고 봅니다. 링컨이 어떻게 정직했나 한번 사례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책이 없어서 늘 멀리까지 걸어가서 서점에서 읽을 책을 빌려다가 책을 읽곤 했는데 어느 날도 책을 한 권 빌려서 읽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빌려온 책이 조지 워싱턴의 전기였다고 하네요. 근데 링컨이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밤사이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 허술한 집
그 구조 사이로 빗물이 들이쳐서 빌려온 책이 글쎄 비에 젖어서 혼박 젖고 말았어요. 사실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또 그 서점을 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링컨은 서점으로 달려가서 주인에게 여차저차 책이 젖었다. 책을 버렸으니 자기가 책값을 무는 의미에서 3일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주인한테 공손하게 얘기했는데 이 링컨에게 감동을 받은 주인은 책을 오히려 선물로 주고 물론 3일 동안 일도 시키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링컨 하면 떠오르는 정직한 사례 두 번째는 링컨은 사실 굉장히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선원도 했다가 그 다음에 자파상에 점원도 했다가 아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직업을 가졌는데 젊었을 때 한 식료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낮에 설탕을 사러 온 여자분이 계셨는데 돈을 받고 나중에 이제 저녁이 돼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탕값을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어서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그 부인의 집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 밤 산길을 2시간이나 걸어서 그 부인에게 차액을 더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링컨은 누가 봐도 흑수저입니다. 그는 미국 켄터키주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링컨이 학교를 다닌 기간을 모두 합해봤자 1년이 채 안 되는 9개월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정치에 입문해서 아주 그냥 계속 낙선의 고배를 계속 마셨는데 종국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바로 그의 정직한 태도 덕분이었다라고 굳게 믿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보다 먼저 살았던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그쵸 정직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링컨은 최고의 정책을 이미 정직을 통해서 확보했던 거고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정직만큼 풍부한 유산은 없다고 말했고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위인들이 정직에 대한 많은 명언들을 쏟아놨죠. 그래서 흑수저이면서 그리고 가방끈도 진짜 짧았던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링컨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직이 가장 큰 자산이 아니었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링컨의 정직을 봤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또 이 정직 과 관련된 이슈를 맞닥뜨린 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대학교 입시 시험을 치를 때의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의 점수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예비고사가 있긴 했어요. 근데 예비고사는 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그것만 좌우했고 각 대학의 입학은 각 대학에서 치르는 보인 시험을 보고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험을 보러 간 학교는 마침 시험을 보는 시험장이 계단식 큰 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하시다시피 계단식이니까 이제 앞에 사람이 나보다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시험장이었죠. 이제 사회과목 시험이었는데요. 첫 문제가 가로놓기의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그때 동맹 관계였던 중국과 소련이 서로 비난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중국은 소련을 향해서 수정주의라고 너 이제 원래 그거를 벗어났잖아 라고 비난했고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 너무 원칙만, 도그마만 주장하는 그런 나라라고 서로 비난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답은 교조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이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 돌 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다시 이제 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뭐였지? 나 아는 건데 라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던 중간에 앞자리에 있었던 그 학생이 이제 우리 학과에 제대로 합격했는지는 몰라요. 뒤통수밖에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 학생의 답안지에 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조주의, 그래, 맞아. 교조주의였지. 그러고 답안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써놓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내가 알고 있던 거여도 이 다른 학생의 답을 보고 쓴 거니까 이거 컨닝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쓴 답을 지웠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너무 억울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컨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답을 썼다 지웠다 썼다 컨닝이다 아니다 이거를 반복하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드디어는 제가 지우고 사회시간 시험을 끝냈습니다. 저는요 그거를 끝내고서는 그래도 쓸 걸 이러면서 이제 후회했냐?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혹시 그때만 하더라도 신앙이 돈독해서 그런지 큰 유혹을 뿌리친 내가 너무 기특하게 여겨주고 아주 엄청난 이제 뿌듯함이 이제 몰려왔어요. 이제 시험이 다 끝나서 이제 끝날 시간에 맞춰서 나를 보러 온 이제 친정오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오빠가 왔길래 아주 너무나 자랑스럽게 사회 시간에 답을 썼다 지운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얘기를 들은 친정오빠의 얼굴은 그냥 흑빛으로 변했어요. 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대학교 시험이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 4점짜리를 지우고 나오다니 네가 제정신이야? 너 떨어졌어 라고 오빠가 걱정도 하고 꾸중도 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보니까 슬그머니 후회도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사히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정직, 이거는 이제 간호에 있어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간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앞에서 얘기한 입학시험의 사회 문제의 답을 썼다가 지웠다가 한 사건만큼 간호사로서의 나의 정직성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병원에 입사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은 수술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요즘은 이제 드라마에 이 수술 장면이 나오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수술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셔서 조금 익숙하긴 하시죠. 근데 이제 수술하는 장면에는 수술하는 의사들이 있고 또 수술하는 의사들을 도와서 수술이 잘 되게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를 이제 스크럽 간호사라고 하고요. 근데 이 의사와 간호사는 다 이 손이 소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불결된 거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소독된 상태를 잘 유지해서 수술이 잘 되게 해야죠. 그렇다면 이 수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술 중간에 갑자기 이제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제 수술할 때 보면 이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을 더 밝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수술 부위가 조금 옮겨져서 이거를 방향을 좀 바꿔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간호사가 이제 서큘레이팅 간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서큘레이팅 간호사를 할 때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병원들이 이제 이렇게 물자가 풍부해서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기계가 조금 이제 부족할 때라 수술에 쓰고 있던 기계가 이제 불결이 되면 이제 제대로 소독을 하려면 시간이 이제 몇십 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결된 기계만 가져가서 이제 응급으로 이 소독을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불결이 돼서 서큘레이팅 간호사를 하던 저는 이제 그 기계를 빨리 들고 가서 이제 소독약에 넣었습니다. 이제 5분이 이제 돼야지 소독이 되는 거라 이제 막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나 이러면서 그냥 초조해하다가 딱 5분이 되자마자 소독액을 뚜껑을 열고 이제 그 기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집으면 안 되죠. 소독된 포셉이라고 겸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거로 기계를 딱 들었는데 앞불싸 이 꺼내던 임시 소독된 그 기계가 또 벽에 닿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죠. 왜? 다시 불결됐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저 안에서 수술실 안에서 수술하고 있는 그 외과 의사들과 간호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수술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그 벽에 닿지만 아주 살짝 닿았으니까 그냥 갖다 주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나만 봤잖아. 다른 사람 안 봤는데 그냥 갖다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떠오르는 생각이 저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저 수술대에 누워있는 수술받는 환자가 만약에 나라면, 저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이 어쨌든 살짝 닿은 불결된 이 기계를 내가 그대로 갖다 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그 불결된 기계를 소독용에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여차저차해서 다시 소독 중이라 그랬더니 그냥 수술하던 의사들은 막 뚜껑이 열리고 푸파푸파 막 욕을 해대고,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5분은 또 갖고 그 기계를 무사히 꺼내서 수술하는 장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즉 무사히 상황이 종료된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아까 링컨이 그 정직해서 이런 자산을 많이 획득한 거라고 한다면 이 정직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독일의 물리학자인 리텐베르크라는 학자가 말을 남겼는데, 오래 가는 행복은, 즉 행복이 오래 가려면 정직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딱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욕먹을 게 두려워서 벽에 닿은 기계를 그냥 갖다가 전달했다면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소심한 나는 아마 그날 이후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혹시 수술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내가 불결된 기계를 갖다 줘서 혹시 폐혈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혹시 부작용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문득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내고 있을 터인데, 저는 그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너무 정말 대략 난감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직했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행복한 상태로 살고 있다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전공을 했던 간호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소소한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어떤 정직하지 않은 행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단 생명을 다루는 간호뿐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작지만 부정직한 결정과 행동이 엄청난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도 내가 정직하게 대처함으로써 그 사건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음을 그 수술실에 있을 때 기계 소독 사건에서 배웠습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제가 정직했던 제 자신을 칭찬합니다. 확실히 근데 이런 대략 난감한, 특히 내 잘못이나 실수로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을 그거를 이실직고하고 정직하게 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저의 그 수술실에서의 기계 불결 사건, 소독 사건을 예를 들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너희들도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에 네가 원인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당면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라도 두 눈 딱 감고 정직하게 정면 돌파하면 사건이 그거로 끝나지만, 만약에 그때 그 상황이 무서워서 정직하지 않은 결정이나 대처를 했다면 그것이 일생 내내 따라다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크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정직이 가져다 주는 혜택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직이 우선적으로 갖다 주는 혜택은 본인한테 가져다 주는 혜택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원로 정신과 의사 100명이 모여서 만든 정신건강 수칙,
이렇게 세간에 돌고 있는 자료를 제가 하나 얻게 됐어요. 근데 모두 10가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였습니다. 자, 보시면 10가지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쵸 보면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가 바로 나의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정직하게 사는 게 정신 건강과 연결이 되지? 여러분 혹시 거짓말 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거짓말 하나 시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그거를 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시켜야 되는 계속 이어지는 거짓말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즉 정직하지 않은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여기에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쓰이니까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지고 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유용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자신의 건강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신건강에 직결되고 또 저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함으로 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정직하면요, 일을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 하나 하면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거짓말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막 나중에는 이제 헝클어지죠 머릿속에서. 그쵸? 그래서 초반에 정직함으로 그냥 눈 질끈 감고 정직함으로 해서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는 일을 내 스스로가 예방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직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의 정직한 사례, 그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흙수저에 가방끈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직이라는 커다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오죽하면 링컨 대통령의 별명이 어니스티 링컨이었대요. 어니스티가 정직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던 거는 정말 이 정직이라는 큰 자산이 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의 사례에서 알고 있는 답이었지만 어쨌든 남의 것을 봤기 때문에 컨닝이라고 간주하고 그 4점이나 되는 점수에 해당되는 답을 지우고 나왔고, 또 제 소속한 기계가 불결된 것을 정말 가서 정직하게 얘기함으로 해서 그 환자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저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정직은 무엇보다도 나를 자유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했듯이 나의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여러분과 삶을 살면서 이 정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지를 간단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정직으로 많은 혜택을 보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